2020년 6월 25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거대한 회색 함정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길이 173m, 무게 26,000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극지 다목적 함정 아우테아로아였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이 정복을 차려입은 채 조선소 마당에 나타났어요. 카마테, 카마테. 카오라, 카오라. 마오리 전사들의 외침이 울산 조선소를 가득 채웠어요. 가슴을 내리치고 바닥을 발로 구르고 혀를 내밀며 눈을 부릅뜨는 모습. 그것은 마오리족 최고의 의식 하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을 위한 하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경의의 하카, 존경의 하카, 그리고 감사의 하카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을 향한 최고의 예우였죠. 한국 조선소에서 왜 뉴질랜드 해군들이 그들의 전통 춤을 추었을까요? 7개 유럽 강국이 모두 포기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한국은 어떻게 성공시켰을까요? 그리고 기술을 넘어서 마음까지 움직인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30년 해군 경력의 뉴질랜드 총사령관 레이먼드 휴즈가 직접 들려주는 편견에서 감동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배는 쇠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만드는 거였군요. 이것은 단순한 함정 건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바다 위에서 쌓아올린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드 휴즈입니다. 뉴질랜드 해군 총사령관으로 30년째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영국 왕립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토 작전에도 참여했던 제가 지금 우리 해군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웰링턴 해군 본부 12층 제 집무실에서 창밖 쿡 해협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답을 찾지 못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남극의 혹한 속에서 스콧기지의 보급품을 전달하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구조작업을 펼치며 국제연합해군 작전에서는 다국적 함대의 핵심 보급기지 역할까지 해야 하는 진정한 바다 위의 기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총사령관님,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부관 데이비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극지 항해를 위한 폴라 클래스 6등급 내빙 능력, 길이 150m 이상의 2만 톤급 이상의 대용량 적재 공간, 헬기 2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과 경납고, 하루 10만 리터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함정에 완벽하게 통합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30년간의 해군 경력 동안 제가 믿어온 건 유럽 조선 기술의 정교함과 신뢰성이었거든요. 영국에서 배운 치밀한 설계 철학, 독일의 견고하고 정확한 엔지니어링, 프랑스의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스템 통합 기술. 이런 것들이 제게는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난 2년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까지 7개 유럽 해군 강국들이 우리의 입찰에 참여했지만 하나둘씩 모두 포기하고 떠났거든요. 영국 BAE 시스템즈는 브렉시트 이후 긴축 재정을 이유로 첫 번째로 손을 들었어요. 독일 티센크루프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철회했고, 프랑스 네이벌 그룹은 극지 운항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사양 변경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총사령관님, 이탈리아 핑칸티에리도 공식 철회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아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스페인 나반티아는 가장 오래 버텼지만 결국 헬기 2대 동시 운용과 대용량 담수 생산 시설을 하나의 함정에 통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며 포기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비슷한 이유로 차례로 떠나갔어요. 이제 정말 막막하네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뉴질랜드 국방부의 압박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은 연일 전화를 걸어 진전 상황을 묻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총사령관,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국방장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장관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해군 강국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사령관님, 대한민국 현대중공업에서 공식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조선업,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시아 기술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정교함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 말이에요. 제안서 내용은 어떤가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모든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의 제안서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선택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과연 이들이 유럽 강국들도 포기한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해군 박물관에 전시된 옛 군함 모형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익숙한 길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볼 것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016년 3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웰링턴 해군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 수석 설계자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셔츠와 점퍼 차림의 손에는 두꺼운 설계도면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님,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 강지훈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강지훈은 우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복잡한 설계안을 제시하면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폴라 클래스 6등급 내빙 선체, 2만 톤급 적재 능력, 헬기 2대 동시 운용 시설, 하루 10만 리터 담수 생산 강지훈이 하나씩 체크하며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모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인가요? 지금까지 7개 유럽 강국이 모두 포기했는데요. 저희는 다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극지용 쇄빙선부터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까지 극한 환경 선박을 수십 척 건조한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 남극 환경에 최적화된 내빙 기술은 저희의 특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술적 능력을 자신하는 건 좋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기술은 그렇다 치고 이 함정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건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해군의 얼굴이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담아낼 상징이 되어야 해요. 마오리 장병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함정이어야 하거든요. 강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총사령관님, 저희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그럼 뭘 증명하시겠다는 건가요? 우리는 쇠를 자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합니다. 강지훈의 말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사이에 믿음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유럽 기술진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 사양과 납기 일정,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강지훈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냈거든요. 4억 9,300만 달러.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조선업의 명예가 걸린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를 믿어주시는 뉴질랜드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국 기술진들의 준비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극 환경 데이터 분석, 뉴질랜드 해군 운용 패턴 연구, 심지어 마오리 문화에 대한 기초 조사까지 해온 상태였어요. 우리는 뉴질랜드가 태평양의 평화 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단순한 보급선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국제협력까지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함정을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와도 아시아 기술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참모진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작전 참모 윌슨이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는 거죠? 제가 그의 속마음을 짚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유럽 조선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기로 했어요. 다시 한국 기술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죠. 강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이름은 2번 다시 우리 해군 문서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의 무게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동료들을 바라본 후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총사령관님, 저희는 그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 건조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에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뢰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2016년 5월 드디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함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마지막 카드였지만 어쩐지 가장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기술을 넘어서 우리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까? 계약식 후 강지훈이 제게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저희가 만들 건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꿈과 희망을 담은 바다 위의 집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남다른 것 같다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테니까요.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연달아 몰아쳤습니다. 2016년 말부터 울산 조선소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내빙 선체 기준 오류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적용한 극지 항해 기준이 뉴질랜드 해군 규정과 미묘하게 달랐던 거예요. 몇 센티미터 차이였지만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였죠. 총사령관님, 울산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체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동 보급 시스템 충돌이었어요. 헬기 착륙장과 화물 크레인, 담수화 시설을 하나의 갑판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시스템 간 간섭이 발생한 거죠. 헬기가 착륙할 때 크레인 작업이 불가능하고 크레인 작업 중에는 담수화 시설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왜 미리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작전 참모 윌슨이 답답해했어요. 세 번째는 연료 관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연료 저장 방식이 뉴질랜드 해군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2017년 초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에서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8개월이 지났는데 기본 설계도 제대로 안 됐다니요. 야당 국방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무모한 계약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조선소에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긴 게 문제다. 4억 9천만 달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조선소 선택, 과연 옳았나? 늘어나는 설계 변경, 예산 폭탄 우려, 뉴질랜드 해군의 무모한 도전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의 65%가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5%는 즉시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총사령관, 정말 괜찮은 건가? 국방장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의회에서 계속 추궁하는데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정말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거야? 정치적 압박이 극에 달한 2017년 2월 어느 날 밤, 뉴질랜드 내부에서는 실제로 계약 철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 저도 참석해야 했어요. 총사령관,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장관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바로 그때 울산에서 강지훈의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였는데도 현대중공업 설계실에는 주요 기술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설계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수정된 도면들, 밤샘 작업을 한 듯한 기술자들의 지친 얼굴,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커피잔과 도시락 용기들. 총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해요. 강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국방장관이 화면을 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3개월 더요? 이미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동료들을 둘러본 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관님, 총사령관님, 그리고 뉴질랜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건 배가 아닙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그 이름에 자존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전쟁입니다. 화면 속에서 다른 기술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저희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성공시켜서 뉴질랜드 해군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배를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 함정은 뉴질랜드 해군의 자존심이 될 거예요. 태평양에서 가장 믿음직한 구조의 상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지훈이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3개월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적자를 보더라도 회사가 어려워져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어요. 한국인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신뢰받고 싶어하는 민족이에요. 그 순간 화면 속 기술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로에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방장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총사령관, 어떻게 생각해? 장관님, 저는 그들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을까?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끝까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2017년 5월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재설계 기간이 끝났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전해온 소식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총사령관님, 한국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복잡했던 문제들이 정말 3개월 만에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울산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마치 거대한 실험실처럼 변해 있었어요. 총사령관님, 어서 오세요. 강지훈이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결된 것은 내빙 선체 문제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북극 운항 경험이 있는 러시아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뉴질랜드 남극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선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설계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선체 두께도 기존보다 30% 강화했고 내빙 성능은 폴라 클래스 6등급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은 자동화 설비였어요. 헬기 이착륙장, 화물 크레인, 담수화 시설 간의 충돌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거죠.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강지훈이 3D 모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헬기 착륙 시에는 크레인이 자동으로 접혀서 간섭을 피하고 담수화 시설은 지하층으로 배치해서 갑판 작업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담수화 시스템이었어요. 하루 10만 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담수를 생산하면서도 함정의 다른 기능들과 전혀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담수화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재해 지역에서 식수가 부족할 때 이 함정 하나로 소규모 도시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과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연료 관리 규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환경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조선소를 돌아보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이 173m, 무게 26,000톤의 거대한 선체가 드라이독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조율뿐입니다. 강지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조선소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에서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조선소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 배 완성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 한 용접공이 말했어요. 맞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하게 될 거야.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야. 우리나라 실력을 보여주는 작품이지.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나이 든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 그런 마음가짐이면 안 돼. 이건 공장이 아니야. 그럼 뭔가요? 대한민국의 얼굴이야. 그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건 철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명이었던 거죠. 오후에 함정 내부를 둘러보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헬기 2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경납고 22개의 20피트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창, 그리고 최첨단 의료시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급선이 아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강지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재난 구호 상황에서는 이동식 구조기지가 되고 남극 작전에서는 극지 연구 지원 플랫폼이 되죠. 평시에는 다국적 훈련의 핵심 보급 거점이 될 수 있어요. 저녁 무렵 조선소 마당에서 바라본 아우테아로아의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총사령관님, 어떠세요? 강지훈이 물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담아내 주셨네요.
그때 한 젊은 기술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저희는 이 배를 만들면서 많이 배웠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무슨 뜻인가요? 뉴질랜드를 위한 배를 만들려면 뉴질랜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 마오리 문화도 공부했고 남극 탐험 역사도 연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였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뉴질랜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100%,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울산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진짜 완성을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어요. 2019년 말 드디어 군함의 기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상시험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총사령관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합니다. 현장 지휘관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선체 검수부터 시작해서 추진 시스템, 담수화 설비, 헬기 이착륙 시험까지 모든 것이 설계 사양을 완벽하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극지작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폴라 클래스 6등급 내빙 능력 확인. 기술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영하 35도 환경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태풍 대응 시뮬레이션에서도 군함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파도 15m의 거친 바다에서도 헬기 이착륙이 가능했고 담수 생산도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었어요. 하루 10만 리터 담수 생산 목표 달성.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품질도 WHO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모든 테스트 결과를 받아본 뉴질랜드 해군 본부는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의구심을 품었던 장교들도 이제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작전 참모 윌슨이 말했어요.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완벽한 다목적 함정이 실제로 완성됐네요. 하지만 2020년 초 군함을 직접 둘러본 후 저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동행했던 마오리족 출신 해군 중령태 아로아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총사령관님, 정말 훌륭한 배네요. 태 아로아가 말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린 기계는 봤지만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태 아로아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함정 내부를 돌아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성능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배라는 느낌보다는 한국에서 잘 만든 배라는 인상이 더 강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예요. 하지만 태 아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오리 장병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조선소 전체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우리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강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총사령관님, 뭔가 아쉬워 보이세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야 해요. 마오리 장병들이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함정이어야 하거든요.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총사령관님, 저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쳤나 봅니다. 다음 날 조선소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지훈과 몇몇 기술자들이 선체 좌연에 뭔가를 조각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마오리족 전통 문양을 새기고 있습니다. 강지훈이 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새기고 있는 것은 분명 마오리 전통 조각이었거든요. 고래와 파도, 그리고 항해를 상징하는 복잡한 패턴들이 예술품처럼 아름답게 새겨지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마오리 문화를 공부했어요. 젊은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관에도 문의하고 마오리 문화 전문가들과도 상담했죠. 강지훈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문양은 바다를 건너 정체성을 지켜낸 전사라는 의미입니다. 마오리 조상들이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에 정착했던 그 용기와 정신을 상징해요. 태 아로아가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정확해요. 전통 조각 기법까지 제대로 재현했네요. 고래 문양은 바다의 수호신을 의미하고 파도 문양은 안전한 항해를 뜻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나선형 패턴은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여행을 상징하죠. 태 아로아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리 문화를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완성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문양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식을 새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오리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 문양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알고 계시는 건가요? 테 아로아가 확인차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이 부분은 탄의 마후타 숲의 신를 의미하고 저기는 탄가루아 바다의 신을 나타내요. 마오리 신화에서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들이죠. 작업이 완료된 후 군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한 회색 군함이 아니라 마오리의 전통과 정신이 깃든 특별한 함정이 된 거죠. 이제야 정말 우리 배 같아요. 테 아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네요. 이건 우리 민족을 기억해준 조각입니다. 그날 밤 강지훈과 대화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총사령관님,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사할 수 없거든요. 강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뉴질랜드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군함에 새겨진 마오리 문양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2020년 3월 군함의 마지막 점검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질랜드 해군 인사들의 한국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 기술자들과 더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선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테 아로아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야식을 먹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거죠. 중령님, 맥주 한잔 하시죠? 용접팀 반장 김종수 씨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맥주 한두 잔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입에 정말 어려웠어요. 김종수 씨가 스마트폰 번역기를 돌려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워요. 테 아로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왜요? 테 아로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꼈어요. 당신들 손에선 쇠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에 김종수 씨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쇠가 아니라 사람을 이어붙입니다. 사람을 이어붙인다고요? 네. 뉴질랜드 사람과 한국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김종수 씨의 말에 다른 기술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 아로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다음 날 조선소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거대한 마오리 문양을 새기고 있는 작업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저건 뭐 하는 거예요? 테 아로하가 물었어요. 아, 저거요? 강지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조선소 벽면에도 마오리 전통 문양을 새기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마오리 군함이 태어난 곳이라는 걸 기념하려고요. 테 아로하가 그 문양을 자세히 보더니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마오리 전설에 나오는 아오테아로아의 탄생을 형상화한 문양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테 아로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몇 달 동안 공부했어요. 젊은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마오리 창조 신화, 아오테아로아의 의미, 뉴질랜드 건국 역사까지. 이 배를 만들면서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테 아로하는 조선소 한가운데서 선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네요. 이건 우리 마음까지 품어준 작품입니다. 그날 오후 테 아로하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마오리 전통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었어요. 하카의 의미, 마오리 문양의 상징성, 그리고 뉴질랜드 해군에서 마오리 전통이 갖는 중요성까지. 하카는 단순한 춤이 아니에요. 테 아로하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최고의 의식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메모까지 하면서 마오리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럼 이 배가 완성되면 한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감동받는다면 하카를 출 거예요. 테 아로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건 마오리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저녁 무렵 테 아로하는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처음엔 한국에서 잘 만든 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테 아로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이해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테 아로하가 설명했어요. 마오리 문양을 새길 때도 그냥 장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테 아로하는 다른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다르다. 테 아로하가 말했어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게 느껴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조선소 벽에까지 우리 문양을 새기는 걸 봤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진심이 느껴진다고. 다른 장병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태아로아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오리 전통 목걸이인 푸나무였어요. 이건 뭐예요? 강지훈이 물었어요. 마오리 전통 목걸이예요. 친구나 가족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태아로아가 설명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서 저희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순간 조선소가 조용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강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 저는 태아로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령, 정말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네, 총사령관님. 이제 확신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느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2020년 6월 2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아오테아로아의 공식 인도식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은 제한되었지만 이 순간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온 핵심 해군 인사들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선소는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거대한 드라이독에서 완전히 완성된 아오테아로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길이 173m, 무게 26,000톤의 위용이 한국 기술의 결정체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총사령관님, 정말 아름답네요. 태아로아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식 인도식이 시작되기 전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은 조선소 한편에 따로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20여 명의 해군 인사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어요. 총사령관님, 준비됐습니다. 태아로아가 제게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이 하나둘 정복을 차려입은 채로 조심스럽게 도열했어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것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오리식 인사의 시작입니다. 태아로아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조선소 마당으로 나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을 비롯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태아로아가 선언했어요. 그 순간 뉴질랜드 해군 장병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향해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태아로아의 선창에 맞춰 하카가 시작되었어요. 카마테, 카마테, 카우라, 카우라. 마오리 전사들의 외침이 울산 조선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을 내리치고 바닥을 발로 구르고 혀를 내밀며 눈을 부릅뜨는 모습은 정말 장엄했어요. 이것은 경의의 하카, 존경의 하카, 그리고 감사의 하카였어요. 테네이테 탕하타 푸우루후루. 한국 기술자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최고의 경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태아로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오테아로아, 아오테아로아, 코레이, 코레이.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조선소 마당은 더 이상 산업 현장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바치는 진심의 무대가 된 거죠. 하카가 끝나자 조선소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감동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고 뉴질랜드 장병들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강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했고 다른 한국 기술자들도 모두 따라했어요. 고맙습니다.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네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총사령관님 태아로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 배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하카를 추었다는 건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태아로아가 설명했어요. 마오리족이 하카를 추는 건 상대방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총사령관님, 이건 경의이고 항복이고 우정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배는 쇠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만드는 거였군요. 오후에 열린 공식 인도식에서 저는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함정을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정성과 땀이 스며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군함의 이름을 아오테아로아로 정했습니다. 제가 발표했어요. 마오리어로 긴 하얀 구름의 땅이라는 뜻으로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명칭이죠. 이 이름에는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강지훈도 답사했어요. 아오테아로아는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를 이어주는 바다 위의 다리입니다. 저희는 기술만 전달한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아오테아로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희가 만든 군함이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인도식이 끝나고 저녁 무렵 저는 혼자 아오테아로아 갑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이 거대한 함정이 이제는 정말 우리 것 같았어요. 테아로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정말 변했네요. 뭐가요?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기술은 쇠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조선소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뉴질랜드 해군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지훈에게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받은 학카는 저희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걸요. 학카로 시작된 이날은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우정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2022년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 해역에서 거대한 해저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쓰나미가 태평양 전역을 강타했고 통가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여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죠. 긴급 구조작전 발령. 웰링턴 해군 본부에 비상이 걸렸어요. 전 세계가 경악한 가운데 가장 먼저 출항 명령을 받은 배는 바로 아오테아로아였습니다. 뉴질랜드 해군의 자랑이자 이제는 태평양 구조작전의 핵심 전력이 된 그 배 말이에요. 아오테아로아, 즉시 통가로 출항하라. 테아로아가 함장으로 승선한 아오테아로아는 6시간 만에 출항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한국에서 설계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덕분에 최대 속력으로 재해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통가 근해에 도착한 아오테아로아는 말 그대로 바다 위의 구조기지가 되었습니다. 화산재로 오염된 통가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아오테아로아의 담수 생산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하루 10만 리터 담수 생산 가동. 테아로아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깨끗한 물이 부족해 절망에 빠진 통가 주민들에게 아오테아로아가 생산한 식수는 정말 생명줄이었습니다. 함정 옆면에 새겨진 마오리 문양을 본 통가 주민들은 우리 형제들이 왔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헬기 2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갑판에서는 구조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출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설계한 다기능 갑판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함장, 22번째 구조 완료. 헬기 조종사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22개의 20피트 컨테이너에는 구호물품이 가득 실려 있었고 크레인을 이용해 신속하게 하역되었습니다. 육지의 항만 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도 아오테아로아 하나만으로 대규모 구호 작업이 가능했어요. 현재까지 2,500명의 이재민에게 식수와 구호물품 전달 완료.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받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함정에 탑재된 의료시설이었어요. 중상자들을 헬기로 이송받아 즉시 수술까지 가능한 완벽한 해상병원이었거든요. 총사령관님, 아오테아로아가 정말 대단합니다. 작전 참모 윌슨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완벽한 다목적 구조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통가 구조작전은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아오테아로아는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남극작전을 대비한 극한 내구성, 태풍에도 끄떡없는 안정성, 모든 것이 설계 사양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구조작전이 끝나고 아오테아로아가 웰링턴으로 돌아왔을 때 항구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환영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의 아오테아로아가 해냈다. 대한민국 기술 만세. 그 광경을 보며 테아로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그날 바친 학카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생명으로 그 진심에 답했습니다. 구조 영상을 본 한국 현대중공업 기술자들도 감격했어요. 특히 식수통에 작게 적혀있던 울산에서 만든 기술, 대한민국의 손이라는 문구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조선기술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울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이 마당에 다시 모인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지훈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더 고맙죠. 저희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날 테아로아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간 울산에서 장기 연수를 받기로 했어요. 테아로아가 말했어요. 여기가 제 2번째 조국입니다. 뉴질랜드 해군은 후속 함정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뉴질랜드 해군의 영원한 파트너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을 판 게 아니라 우릴 믿게 만든 나라죠. 조선소 마당에서 바라본 바다 위에는 아오테아로아가 평온하게 떠 있었어요. 그 배는 이제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총사령관님, 저희가 여기서 만든 건 배가 아니었어요. 실내였습니다. 그들 손끝에 묻은 건 그저 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였고 약속을 지키는 민족의 자부심이었어요. 통가 구조작전에서 보여준 아우테아로아의 활약은 전 세계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고 무엇보다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아우테아로아는 태평양을 누비며 평화와 구조의 상징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에는 여전히 마오리 문양이 새겨져 있고 한국 기술자들의 정성이 스며 있습니다. 바다를 바꾼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뉴질랜드 해군 총사령관 레이먼드 휴지의 시선으로 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개 유럽 강국이 모두 포기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성공시킨 이야기. 하지만 진짜 감동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마오리 전통 문양을 함정에 새겨 넣고 그들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던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그 진심에 답하며 조선소 마당에서 최고의 예우인 하카를 바친 뉴질랜드 해군. 우리는 쇠가 아니라 사람을 이어붙입니다. 울산 조선소 기술자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2022년 통가 화산 폭발 때 가장 먼저 달려가 2,500명의 생명을 구한 아우테아로아. 그 함정에는 여전히 마오리 문양이 새겨져 있고 한국 기술자들의 정성이 스며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진심에 감동받는 이야기를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외 감동 사연도 들려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